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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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K5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기아의 K5 하이브리드인데요. 자, 중형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브랜드에 있어서는 기아의 K5, 그 다음에 현대 소나타가 거의 양대 산맥으로 베스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롭게 신형으로 바뀌긴 했지만 기존의 매기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무래도 인식이 제대로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K5가 훨씬 더 우월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약 3.5세대의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로 하여금 총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의 가장 높은 등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가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차량 값은 3,811만원, 옵션가 79만원을 더해서 최종 차량 가격은 3,890만원으로 4천만원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뭐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빵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컴포트는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전면부 리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꽤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방의 카메라, 즉슨 서라운드 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이시는 레이더 센서까지 하여금 반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라는 등급이 의외로 블랙 카이글로시가 상당히 많이 쓰여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사실 크롬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릴은 물론 하단부와 사이드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블랙 카이글로시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차 하면은 기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일 옵션을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차량인 소렌토에도 스타일 옵션을 넣었었는데, 이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와 디자인, 그리고 대표적으로 앞 뒤에 있는 라이트가 이제 전구담화가 아니라 LED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K5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등급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 휠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LED 헤드라이트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LED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 넣어도 된다, 혹은 뭐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옛날부터 자동차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흰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이 가장 대표적인 컬러로 선택이 되었었죠. 그 다음으로 3등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그레이까지 하여금 이렇게 3가지 컬러가 가장 많이들 선택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좀 개성이 다양해져서 그런지 뭐 블루 컬러, 레드 컬러, 하다못해 옐로우 컬러, 이런 색상도 선택을 은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K5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 울프 그레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약간 포르쉐의 크레용과 조금 비슷한 느낌, 뭐 벤츠로 따진다면은 클래식 그레이, 그 다음에 BM으로 따진다면은 브루클린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약간 시멘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확실히 이러한 컬러가 조금 우월할 정도로 대세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 순위로 뽑히는 게 바로 이 울프 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K5를 하게 된다, 혹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울프 그레이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이 현재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7인치의 이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스타일 옵션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나는 좀 이런 옵션과 이러한 디자인과 크기가 조금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옵션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포트를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 시그니처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컴포트 액세스인데요. 이 컴포트 액세스는 차 키만 소지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손에 문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에 손을 넣게 되면은 차 문이 열리고, 반대로
터치만 살짝을 해주면은 문이 잠기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은 느립니다. 한 반박자 정도 느리기 때문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고, 아쉽게도 2열은 없고 1열만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측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휠만 제외를 하고 나서는 윈도우 몰딩도 그렇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크롬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차량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에 달하는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몰딩이 그냥 고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필러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무 부분을 그냥 크롬이나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줬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 너무나 크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쿠페형 당연히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드 부분 자체가 우아하게 잘 떨어져 있는데, 후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후면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도드라지는 게 있다면 바로 이 테일 램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전면에 있는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후면에서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봤을 때 약간 K8의 느낌도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확실히 패밀리카를 강조한 듯한 디자인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크롬이 들어가긴 했지만 유광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 스타일, 그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를 비롯해서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고성능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퓨저가 그래도 나름은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오산이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에서도 상당히 넓지만, 또 하나 컴포트 옵션을 추가를 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4대6의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차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을 설명을 하라면은 바로 히든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 자체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섹션 자체도 굉장히 넓은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스티로폼을 빼서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끝으로 실내 리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키입니다. 차 키인데 사이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차 문을 열고 닫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격 주차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 뭐 기본적으로 컴포트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옵션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을 열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브라운이 있는데 약간 좀 오렌지, 좀 붉으스름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레드 계열이, 붉은 계열이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지 액세스 한 번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K8에서 처음 보여줬었던 이 하나로 통합된 디스플레이가 마찬가지로 K5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선 충전 패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어 형식이 노브 스타일로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열선 시트도 포함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 또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차키나 뭐 핸드폰 같이 작은 짐들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은 굉장히 크게 넓게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서 이제 1열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은 주행 중에 전방이라든지 후측방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소리만 알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의 진동 떨림까지도 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열에는 이렇게 핸들에 대한 진동,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는 시트 폴딩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2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일단 컴포트 2열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바로 이렇게 열선 시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썬블라인드, 수동의 썬블라인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높이 조절이 되는 헤드레스트, 이것도 컴포트 옵션을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의 센터 암레스트,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석 승객
알림 기능까지 하여금 총 7가지가 컴포트 옵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뒷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폴딩과 뒷좌석에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트, 그 다음에 후석 승객 알림과 더불어 썬블라인드 및 핸들 진동 경고까지 하여금 총 7개가 79만 원의 컴포트 옵션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는 뭐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를 추가 혹은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가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비가 거의 깡패와도 같은 수준으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복합 연비가 거의 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량 가격은 사실이지만 유지비에서 어느 정도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은 차량 바로 K5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리점에 가보셔도 기본 6개월 이상 혹은 뭐 1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나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선발주 물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및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빠른 출고와 더불어 저렴한 건조기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